애니 능률과 함께하는 자연쌤의 중국어 시간.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연쌤입니다. 교과서와 필기구 모두 준비되셨죠? 오늘은 50쪽에서 51쪽 제2과 문화에 대해서 수업할 거예요. 원화 모두 펴주세요. 오늘 공부할 주제는 중국인의 성씨와 호칭입니다. 중국의 성씨와 호칭, 중국에는 어떤 성씨가 가장 많을까요? 우리 중국인 하면은 흔히 왕서방을 떠올리죠. 그래서 왕씨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은 성씨인 이씨, 중국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리.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씨성을 가진 친구들이 많죠? 중국에서도 리, 이씨성이 가장 많대요. 중국에서 사용되는 성씨 4,700여 종 가운데 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왕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씨, 그 다음에 유씨, 이때 유는 버들류 아니고 유비할 때 그 유자, 리오 순서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씨가 전체 인구의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이라든지 남궁모식이라든지 이런 쭈거처럼 두 글자인 성씨도 적지 않다고 해요. 이 그림은요. 작은 글씨가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있죠? 백가성이라고 써있죠. 백가성. 바이지아싱이라고 하는데요. 바이지아싱은 북송 초에 당시 중국의 성씨를 네 글자 한 구의 운문식으로 엮은 책이에요. 이런 게 뭐가 있죠? 천자문 같은 게 있어요. 성씨가 아니지만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르황, 천지, 현황 이렇게 네 글자 한 구를 운문식으로 엮었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중국인들이 어릴 때부터 아주 익숙하게 배웠던 삼자경, 산즈징이라는 것도 있어요. 백가성은 이 천자문이나 삼자경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기 위한 전통 방식의 학습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백가성 같은 경우는 실제 수록된 성씨가 100개는 아니고요. 한 568개, 단성, 즉 뭐 이씨, 왕씨 이런 단성이 444개가 되고 제갈 또는 남궁이라고 하는 복성도 124개나 돼요. 그래서 이때 100은 그냥 많은 가문의 성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사자 1구로 짝수구의 끝에 운율을 달아서 아주 읽고 외우기에 편해서 문장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한자 익히기와 중국 성씨 문화의 전승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책이라고 합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네, 어떤 성씨가 가장 많은지 아까 리, 왕, 장, 리오 순서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천, 진씨, 그 다음에 양씨, 赵, 조씨, 황씨, 쪼, 주씨, 오씨, 우리나라엔 잘 없죠. 오씨 이렇게 10가지가 10대 성씨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중국인은 어떤 이름을 좋아할까요? 여기 보면요. 中国重名最多的姓名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 탑 30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10, 100, 1000만, 10만, 29만 9천 명이나 되는 거예요. 거의 30만 명이 가지고 있다는 이 이름. 이 이름은 바로 짱웨이예요. 그 다음에 뭐 왕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팡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리웨이가 있어요. 웨이라는 글자가 많이 쓰이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중국인이 좋아하는 이름의 순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글 뜻까지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중국인은 어떤 이름을 좋아할까요? 일단 남자는 이름이
웨이라는 이름이 1위예요. 웨이는 위대할 위자예요. 그 다음 2위는 짱이라는 이름이에요. 강할 강자. 위대할 위자, 강할 강자. 그래서 뭐 앞에 이씨가 제일 많으니까 리 붙여보면 리웨이, 리짱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3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힘든 한자인데 이건 돌이 3개가 모여있죠. 큰 돌, 레이, 큰 돌이라는 뜻을 가진 레이입니다. 그 다음에 양이에요. 대서양, 태평양, 큰 바다 양자. 양이라는 이름도 남자 이름에 많고요. 용, 용감할 때, 용감하다, 용기 있다 할 때 그 용. 그 다음에 준, 군사 군자예요. 군대 군자. 준. 자, 남자 이름들 보니까 어때요? 위대하고 강하고 큰 돌, 그 다음에 큰 바다, 용감하고 군대 이런 이름들을 선호합니다. 즉 남자의 이름으로는 대단히 남성적인 이미지의 이름을 중국인들은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여자 이름을 볼게요. 팡, 향기롭다. 나, 아름답다. 민, 영리하다. 영민하다. 찡, 고요하다. 그 다음에 수영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좀 잘 쓰이는 이름이죠. 시오잉. 그러면은 아주 빼어난 꽃. 그 다음에 리, 역시나 아름답다예요. 여자 이름들은 남자 이름이랑 분위기가 확 다르죠. 매우 향기롭고 아름답고 고요하고 영리하고 빼어난 꽃이고 또 아름답고 어때요? 이런 여성적인 이미지를 중국 이름에서는 여자는 여성답게 남자는 남성답게 이름은 이렇게 짓는 거를 일단은 선호하는 것 같다. 이런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중국인은 어떤 이름을 좋아할까요? 탑 30 여기로 돌아가면 이제 읽을 수 있겠죠. 짱웨이, 왕웨이, 왕팡 이거 여자 이름이겠죠. 리웨이, 리나 이것도 여자 이름이겠네요. 그 다음에 짱민, 짱민 요런 이름들. 그 다음에 리징, 왕징, 리웨이 요런 이름들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름이랑 조금 다른 부분도 보여요. 뭐가 보여요? 일단 글자가 2글자, 그러니까 성과 이름을 다 합쳐서 2글자도 꽤 많죠. 왕시오잉 같은 경우는 3글자, 우리나라처럼 왕수영 이렇게 3글자지만 상당히 성 하나, 이름 하나 2글자로 된 이름을 선호한다는 것도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짱웨이라고 불러. 이렇게 我叫张伟 나는 왕팡이라고 불러. 我叫왕팡 자, 너는 무슨 이름으로 부르니? 한번 읽어볼까요? 什么名字？李娜。 리나, 리나 이름이래요. 자, 이번에는 중국인의 호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으로 친밀함의 정도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학생들끼리 친한 사이에선 서로 이름을 불러요.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뭐 정민아 이런 것처럼 정민 이렇게 부르면 돼요. 친한 사이일 경우에는 아주 친밀하게 이름을 말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성 앞에 늙을 로자를 붙여요. 라오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시성을 가진 우리 동네 친한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면은 라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라왕. 그렇죠. 그리고 나보다 나이는 어린데 장시성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小 작을 소자를 붙여서 부릅니다. 성 앞에 작을 소자를 붙여요. 小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편안하게 부릅니다. 老王您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小张你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네. 네 번째 새로운 호칭 메이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자를 한번 볼까요?
미녀라는 뜻이죠. 우리말의 미녀는 좀 뭐랄까 서면어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은 이거를 구어로 호칭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입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여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중국 길거리를 걸어 가잖아요. 그러면은 길거리에 뭐 화장품 가게나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죠. 막 세일 중인 가게에서 이렇게 호객 행위라고 하죠. 그런 걸 한다. 여기 와서 보세요라고 할 때 예쁜 아가씨 이리 와라고 할 때 메뉴 찔라야 이렇게 하는 거죠. 메뉴 이렇게 불러요. 메뉴 우리 해볼까요? 메뉴 그 다음에 우리 남자 친구들이 걸어가면은 슈아이 하면은 예전에 나왔었죠. 잘생겼다라는 뜻이었고 우리 뒷가에서 배울 가족 호칭 중에 끄어끄어가 있습니다. 끄어끄어 하면은 오빠, 형이란 뜻인데요. 남자한테는 슈아이 끄어라고 부릅니다. 잘생긴 오빠 이 뜻이죠. 이 역시 미남이란 뜻이지만 젊은 남성에 대한 호칭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메뉴, 슈아이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새로운 호칭 뭐라고 부른다? 메뉴. 어머, 너무 잘생겼다 얘들아. 그치? 자, 해보자. 슈아이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과제 활동. 상황에 따라 다른 중국의 다양한 호칭을 조사하고 발표해 봅시다. 자, 조사하세요. 선생님 대신 조사할게요. 조사한다 얘들아 봐봐이. 하나, 둘, 셋. 짠! 조사했어요. 중국의 다양한 호칭을 조금 더 알아봅시다. 자, 식당이나 종업원을 부를 때 정식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는 보통 여기요, 뭐 저기요 이 정도 말로 부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사장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주 들르는 단골 가게면 이모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할 텐데 자, 요렇게 공식적으로는 말해야 돼요. 해보자. 服务员 복무원. 복무라는 거는 군 복무할 때 그 복무고요. 서비스라는 뜻이에요. 서비스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服务员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服务员服务员네, 이러고 주문을 하면 되는데 여종업원한테는 친근하게 앞에서 배웠던 메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서는 친밀한 호칭을 알아봤어요. 성 앞에 라오,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라오, 그 다음에 또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는 샤오를 붙여서 말하는 경우 라오왕 또는 샤오왕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알아봤는데 일반적으로 업무상으로 만나는 사이, 상대방과 그다지 가까운 사이가 아닐 경우 예의를 갖춰서 미스터 이런 느낌으로 부를 때는 시엔셩이라고 부릅니다. 해볼까요? 시엔셩 성 뒤에 붙이면 예를 들어서 왕시엔셩, 리시엔셩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엔셩의 글자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선생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선생님의 사전적인 뜻이 아니라 미스터 정도의 뜻이다 알아놔야 되고요. 여자한테는 小姐 한 번 더 小姐 네, 요렇게 부릅니다. 小姐 알아놓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왕시성을 가진 小姐는 王小姐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리고 3번 우리 남자 어른 어떻게 부르나요? 네, 아저씨 이렇게 부르죠. 여자 어른은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남자 어른의 아저씨에 해당되는 말이 숙부할 때 숙자예요. 슈슈라고 부릅니다. 해보자. 슈슈. 숙부가 아저씨잖아요. 그쵸? 슈슈라고 부르고요. 우리 자랄 때 엄마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경우 있었죠? 그러면은 뭐라고 불렀나요? 이모라고 부르죠. 그죠? 누구누구 이모라고 잘 부르잖아요. 친근한 여자 어른은 중국어로 이모라는 뜻으로 아이라고 부릅니다. 이모라는 뜻이에요. 해볼까요? 아이, 아이. 내 친구의 부모님 같은 분한테 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겠죠.
자, 다음에 어떤 방면에 유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부른다? 师傅라고 부릅니다. 어떤 방면에 유능한 기술을 가진 사람 뭐라고 부른다? 한 번 더. 师傅라고 불러요. 앞에 성을 붙이기도 한다. 지금까지도 계속 성을 많이 붙였었죠? 张师傅 또는 王师傅라고 부릅니다. 요리사 같은 경우도 师傅라고 부르고요. 기술자 같은 사람들도 师傅라고 호칭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도 师傅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시 만나요. 大家辛苦了，再见。